본 방송에서 제공하는 투자 정보는 투자 판단에 대한 조언입니다. 방송에서 제공하는 주식의 가치, 가격 상승 및 가격 하락에 대해서는 방송사에서 보장하지 않습니다. 자꾸 빠지는 수익률에 주식 투자가 힘드세요? 이제 힘든 주식 투자는 그만. 차트 속 마디를 알면 누구나 가능한 쉽고 정확한 주식 투자. 마디매매 창시자 정재욱 멘토와 함께라면 당신의 수익률도 달라질 수 있습니다.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대박플러스 시즌2 화요일을 책임지는 남자 정재욱 멘토입니다. 오늘 시장이 2000포인트가 붕괴가 됐죠. 상당히 조금 걱정을 많이 하시는 투자자분들이 상당히 좀 많은 것 같습니다. 단언컨대 걱정할 일은 없다라고 좀 말씀을 드려보도록 하겠고요. 빠지게 된다면 주식을 긁어 모아야 된다라는 말씀 다시 한번 좀 드려보도록 하겠습니다. 조금 안 좋은 얘기들도 좀 나왔어요. 시야공단에 좀 큰 불이 났다라는 얘기, 광역 1호가 발령이 됐다라는 얘기고 있습니다. 광역 1호가 뭔가 조금 전에 좀 찾아봤는데요. 지금 보시게 되면 이 관할 구역에 있는 모든 이 인력이 다 총동원된다라고 좀 보셔도 좋을 것 같습니다. 상당히 좀 큰 불이 난 것 같은데요. 빨리 진화가 됐으면 좋겠다라고 좀 말씀을 드리고 싶습니다. 자, 대박플러스 시즌2 참여 방법을 좀 말씀을 드려보도록 하겠는데요. 먼저 세 가지 방법이 있습니다. 전화상담과 문자상담 그리고 홈페이지를 이용하는 방법이 있는데요. 전화상담은요 02-3153-2611, 2612 두 대의 전화가 있습니다. 좀 더 수월하게 상담을 해드리고자 두 대의 전화 설치했으니까요. 많이들 전화 주시고요. 문자는요 무료 문자입니다. 013-3366-0110번으로 문자를 보내주시면 될 것 같고요. 마지막으로 홈페이지를 이용하는 방법이 있습니다. 서울경제TV 홈페이지죠. www.cntv.co.kr 종목상담 신청 게시판을 활용을 하셔도 좋습니다. 기법에 관한 궁금한 사항이나 어떤 무엇을 상담을 하신다 하더라도 신속하게 상담해 드리니까요. 많이들 참여해 주시기 바랍니다. 자, 오늘 시장이 2000포인트가 빠지는 미탈되는 그런 모습들이 나타났었죠. 먼저 보게 되면 수급적인 부분들을 먼저 좀 보실 필요성이 있을 것 같습니다. 잠깐 좀 차트를 보시면서 좀 말씀을 드려보도록 하겠는데요. 여전히 기관 쪽에서가 매도 물량이 좀 출회가 됐었고요. 외국인 쪽 같은 경우 거래소 시장 매수가 나왔습니다. 근데 여기서 좀 차이점을 보게 된다면 외국인에 대한 매수 강도가 상당히 좀 강했었죠. 근데 어제부터 약해지기 시작했습니다. 근데 오늘 또 한 가지 다른 점은 첫 번째로는 프로그램 매도가 좀 나왔었죠. 프로그램 매도가 약 1200억 가까이 나와줬다라는 점. 또 하나 다른 점은 선물에서 대량으로 좀 매도가 나왔습니다. 8000억 가까이 매도가 좀 나와주는 그런 모습들이 나타났습니다. 결국엔 매수를 해서 끌어올렸던 그런 부분들을 선물을 이용해서 즉 파생 상품을 이용을 해서 지수를 끌어내렸다라고 좀 보셔도 좋을 것 같습니다. 여기서 좀 한 가지 생각을 하셔야 될 부분들은 외국인들이 매수를 했던 이 시기가 2조 원이 넘습니다. 바로 2000포인트 언저리에서 매수를 했고요. 그 과거에도 그런 일들이 좀 발생을 했습니다. 결국엔 최근에 외국인들이 왜 매수를 했을까라는 부분들을 한번 생각을 해보시면 쉽게 답은 얻을 수 있다라고 좀 말씀을 드려보도록 하겠습니다. 결국 시장은 빠진다 하더라도 그렇게 빠지지는 않을 겁니다. 방송에서 이제 조정을 좀 받을 필요성이 있다라는 부분들, 그리고 먼저 조정을 받는다라고 하게 되면 향후에 대한 시장이 좋다라는 부분들 말씀을 드렸었죠. 1차적으로 빠지면 1980, 많이 빠지면 1960포인트라는 말씀을 드렸습니다. 지난 일요일날 공개방송 때에도 2000포인트는 때려 죽여도 한 번은 깨고 올라옵니다라는 부분들을 좀 말씀을 드렸거든요. 결국 이게 참 입이 참 방정입니다. 이게 2000포인트 때려 죽여도 깬다니까 말이 씨가 됐어요. 근데 그만큼 강하게 올라갈 수 있다라는 거 꼭 기억을 하자라고 좀 말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자, 코스닥도 한번 살펴봐야 될 것 같은데요. 코스닥도 입이 방정일 수도 있습니다. 우선 코스닥 같은 경우는 그나마 약보합에 좀 머무는 그런 모습이었어요. 차트를 좀 보시면서 말씀을 좀 드려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코스닥을 좀 보시게 되면 지금 약간 이 61선 자리대를 이탈해주는 그런 모습들이 나왔죠. 조금 있으면 21선과 61선이 데드크로스가 좀 발생을 합니다. 먼저 보게 된다라면 하락 N자형으로 밀려 내려왔습니다. 근데 저점 자리대를 이탈했었죠. 종가상으로는 이탈하지는 않았지만 일단 장중에는
이탈을 해주는 그런 모습들이 나타났고, 금일 같은 경우는 일단 543포인트대를 지지를 해주는 그런 모습들입니다. 만약에 이 자리대를 이탈해주는 모습이 나오게 된다면 아마도 530포인트대까지는 열어두는 전략을 좀 세우셔야 될 것 같습니다. 근데 만약에 이렇게 빠진다라고 한다라면 매수의 기회가 될 것이고요. 거래소 시장도 아마도 1960선 정도까지도 밀릴 수가 있다라는 점 말씀을 드려보도록 하겠습니다. 주식은 예측을 하는 그런 부분들도 필요하지만 대응의 영역입니다. 지수가 많이 밀린다라고 하더라도 내가 가진 주식이 상당히 강하게 버틸 수가 있고요. 그리고 더 하락하지만 올라갈 수도 있는 그런 상황들이기 때문에 너무 두려워하지는 말자라는 말씀 드리도록 하겠고, 잘 대응을 하자라고 말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자, 시황은 여기까지 마무리를 좀 짓도록 하겠고요. 포트폴리오 점검을 좀 해보셔야 될 것 같은데요. 이상하게 대박플러스는 잘 편입이 안 되거나 이렇게 잘리는 그런 종목군들이 좀 있습니다. 실리코록스가 있고 다산네트워크스가 있고 세아제강, 아비코전자가 있었어요. 근데 아비코전자는 수익이 조금 났다가 다시 이제 매수가 부분까지 밀려 내려왔고요. 그 다음에 실리코록스 같은 경우는 10%대, 원래의 대로 기준대로만 따져보게 된다면 거의 목표가에 도달했었습니다. 근데 그 가격대에 좀 팔고 싶은 생각은 없다라는 점. 왜냐하면 차트를 보시면서 좀 말씀을 드릴게요. 자, 실리코록스는 상당히 좀 관심 있게 계속적으로 봐왔던 종목입니다. 아마도 제가 여러 번 말씀을 드렸던 부분들이 있는데 1년이 넘는 시간 동안에 박스권역으로 좀 진행이 됐었거든요. 그러다가 요번에 거래량이 증가가 되면서 넘어서는 모습이었었어요. 이제 완전한 정배열권역으로 좀 진입을 했다라고 보셔도 좋을 것 같거든요. 일단은 차트에 대한 흐름들은 이렇습니다. 모멘텀이 뭐가 있을까요? 실적에 대한 부분들이 있고 LG 쪽에서 인수를 할 것이다 라는 부분들이란 말이죠. 결국 LG와 인수를 하면서 시너지 효과를 충분히 낼 수가 있다라고 좀 보셔도 좋을 것 같은데, 대표적인 예로 보면 SK 하이닉스가 있죠. SK가 인수를 하면서 시너지 효과를 낼 수 있던 것처럼 이 실리코록스도 LG가 인수를 하면서 충분히 시너지 효과를 낼 수 있다라는 점, 그리고 신규적으로 사업을 하고 있죠. 자동차 차량용 이 조명 사업이라든가 LED 사업들까지 진행을 하고 있죠. 상당히 좀 긍정적인 면으로 좀 보고 싶다라는 점. 단기적으로 좀 보는 게 아니라 여유 있게 보게 된다라면 목표까지가 3만 원 좀 잡아드렸지만 이 자리 때는 제 개인적으로는 넘어간다라고 좀 보고 있습니다. 개인적으로 4만 원 이상 보고 있다라는 점 말씀을 드려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다음 종목이 있죠. 다산네트워크스입니다. 갑자기 출산드라가 생각나네요. 무슨 뜻인지 모르실 겁니다. 자, 다산네트워크스를 좀 보시게 되면 마찬가지죠. 다산네트워크스도 제가 중장기적으로 이제 관심을 있게 보느냐 마느냐의 기준점은 241선을 말씀을 좀 드렸을 겁니다. 그리고 중기적인 61선과 121선의 골든크로스가 좀 발생을 했죠. 조금 더 확대를 해서 볼게요. 추세 때는 돌파를 해주는 모습들이 나타나고 있고 241선이 지지를 해주고 있고 중기 골든크로스에 대량 거래를 동반을 하면서 저항대를 넘어가는 모습들이 나타나고 있다는 점, 그리고 61선을 지지가 되는 그런 모습들이 나타나고 있으니 추가적인 상승이 충분히 나올 수 있다라는 부분들입니다. 결국 이 다산네트워크스도 해외 쪽, 특히나 일본 쪽 시장에 상당히 강한 모습들, 통신 장비 쪽에서부터 시작을 해서 큰 폭의 좀 성장을 좀 할 수 있다라는 부분들 포커스를 좀 맞추셔야 될 것 같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올해는 아마 턴어라운드가 좀 되지 않겠느냐라고 좀 말씀을 드려보도록 하겠습니다. 결국 보유 관점 말씀을 드려보도록 하겠고요. 그 다음에 세아제강입니다. 자, 세아제강을 보시게 되면 제가 이때 당시에 말씀드렸던 게 가보지 못했던 길을 가고 있습니다 라고 말씀을 드렸던 것 같아요. 월봉 차트를 보시더라도 지금 신고가의 모습을 기록을 해주고 있죠. 마찬가지로 가보지 못했던 길을 여전히 묵묵히 가고 있다라고 좀 보셔도 좋을 것 같습니다. 거래량, 큰 매집성 거래량이 나오고 난 이후에 저점이 꾸준하게 높아지는 그런 모습들이 나타나고 있다라는 점, 21선 지지가 되고 있고요. 그렇다는 얘기는 아마도 이 기업 같은 경우는 더 추가적인 상승 시도 나올 수가 있을 겁니다. 실적이 좋아질 거거든요. 미국 쪽이죠. 미국 쪽에 수출 물량이 늘어나고 있다라는 점, 그리고 반덤핑에 대한 부분들 피해 나갔죠. 그 부분들 때문에 실적은 아마 더 좋아질 수 있다라는 점을 모멘텀으로 찾으면 되겠다라고 좀 말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결국 더 보유해보자 라는 말씀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마지막으로 이제 아비코전자가 있어요. 아비코전자를 좀 보시게 되면 많이 올랐었죠? 많이 올랐다가 눌려내렸습니다. 상당히 좀 강한 지지 라인대까지 내려왔다라고 좀 보셔도 좋을 것 같습니다. 제안을 해드린 가격 이후에 다시 20%가 넘게 상승했다 다시 돌려 내려왔죠? 없으신 분들, 관심 있게 보시는 분들은 충분히 매수 관점으로 봐도 좋다라는 점 말씀을 드리고요. 왜? 올해 아마 사상 최고의 실적을 내지 않겠느냐라고 좀 생각을 하고 있기 때문에요. 내일장 한번 관심 있게 보셔도 좋겠다라고 말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자, 오늘 종목 AS는 이 정도까지 진행을 해드리도록 하겠고요. 잠시 뒤에 시작을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정재현 멘토와 함께하는 주식 재테크입니다. 어느덧 몇 차례인지는 까먹었습니다, 사실. 자, 시작을 해보도록 할게요. 지난주에 일요일날 강연회를 했었습니다. 상당히 많이들 오셨어요. 서서 강연회를 좀 들으셨고, 듣다가 지쳐가지고 도로 가신 분들이 있는데, 앉지 못하고 상당히 좀 호응이 좋았습니다. 그래서 제가 오늘은 하반기 시장 전략에 대해 좀 말씀을 드리고자 합니다. 왜냐면 제가 1월달부터 5월달까지, 5월달은 처음 진행을 했었는데, 일요일날 강연회를 매달 2차례 이상씩 강연회를 했습니다. 그러면서 시장에 대한 전략이라든가 이런 지수에 대한 전략, 예측 이런 부분들을 많이 말씀을 드렸었는데요. 상당히 좀 정확도가 높았습니다. 그러면서 저 하반기에 대한 시장 전략도 좀 살펴봐야 될 것 같은데 일단 요 부분들을 참고를 하셔가지고요. 하반기 시장 잘 대응을 하자라는 부분들 말씀을 좀 드릴게요. 자, 시작해 보도록 할까요? 시장의 현 상황을 좀 먼저 보셔야 될 것 같습니다. 첫 번째는 이제 어닝 시즌에 대한 마무리가 됐죠. 결국엔 여기에서 한 차례의 상황이 좀 나타났었습니다. 실적이 좋은 주식군들 같은 경우라면 급반등이 좀 나와주는 그런 모습들이 나타났었습니다. 그리고 또 한 부분들은 실적이 악화가 됐다라고 하게 된다라면 오히려 저가를 갱신해주는 그런 모습들이 나타났습니다. 여기에다가 또 한 부분들을 좀 보게 된다면 포괄적인 이런 부분들이겠지만 올라가는 종목군들만 계속적으로 올라갔었죠. 즉 여기에서 또 한 가지 나온 부분들은 차별화까지 좀 진행을 했다라는 부분들입니다. 차별화가 진행이 됐기 때문에 수익을 내기가 상당히 좀 어려웠다라는 점, 그리고 여기에다가 좀 더 구체적으로 보게 된다면 역배열 종목군들은 계속적으로 죽어나갔습니다. 근데 정배열 종목군들은 나름대로 괜찮은 수익이 났다라는 거, 이 부분들만 보더라도 기술적 분석 누가 무시하라 라는 얘기들을 많이 한다라면 결코 무시해서는 안 된다라는 거, 올 상반기 시장에 분명히 나왔다라는 거 다시 한번 강조를 드리고 싶습니다. 역배열 같은 경우는 올라갈수록 저항대가 많다라고 그랬습니다. 그죠? 그렇기 때문에 못 올라간다. 정배열은 저항이 없기 때문에 수월하게 올라갈 수 있다. 즉 실적이 좋기 때문에 정배열이 형성이 된다라고 보셔도 좋을 것 같습니다. 또 하나 펀드 환매에 대한 부분들이 있고요. 그 다음에 ELS 낙인 구조, 이 부분들은 저와 함께 사업을 하고 있는 예병군 멘토께서 아주 구체적으로다가 말씀을 좀 드렸죠. 이 부분 좀 살펴볼 거고요. 그 다음에 외국인에 대한 매수 부분들도 살펴볼 겁니다. 맨 마지막에 시간이 된다라면 13년대 발행이 마무리가 됐던 전환사채 부분들이 있는데 이 부분들 아마도 시간이 되는 데까지 말씀을 좀 드려보도록 할 겁니다. 상당히 좀 중요한 부분들이 될 것 같으니까 잘 들어보시기 바랍니다. 자, 펀드 환매가 지속적으로 나타나고 있습니다. 2013년도 때에는 2000포인트만 되게 되면 무조건 때렸어요. 그죠? 그 금액이 자그만치 6조 원이 넘어선다라는 거. 아, 흰색이네요. 빨간색으로 검정색으로 좀 바꿔서 6조 원이 넘었다라는 얘기입니다. 그만큼 지수가 반등만 나왔다. 그리고 2000포인트만 찍어줬다 싶으면 계속적으로 펀드 환매가 나왔습니다. 그렇다는 얘기는 이제 많이 나올 만큼 나왔다라고 좀 생각을 할 필요성이 있을 것 같은데 2014년도 한번 볼게요. 2014년도는 상반되는 흐름이 나오고 있습니다. 어떤 얘기냐면 1950에서 2000포인트 정도가 되게 된다라면 펀드가 환매가 됩니다. 그죠? 근데 1900에서 1950포인트만 되면 펀드에 유입이 되죠. 그렇다는 얘기는 이제 1900에서 1950은 깨지진 않겠구나, 이탈되진 않겠구나
라는 개인 투자자들의 심리가 반영이 되고 있다라고 좀 보셔도 좋을 것 같거든요. 올해 상반기 때 지수 저점을 예측했던 게 몇 포인트였죠? 1880포인트 말씀드렸었죠? 살짝 깨는 흐름들이 나타났으나 바로 1900을 회복을 해주는 그런 모습들이 나타났습니다. 그렇다는 얘기는 이젠 크게 두려워할 부분들은 없다라고 좀 말씀을 드려보도록 할게요. 연도별 국내 주식 펀드 자금의 유출입을 보게 된다라면 1900에서 2000포인트 사이에 약간의 매수 유입이 좀 들어왔었습니다. 근데 나머지 것들을 보게 되면 2010년, 11년, 12년, 13년, 지금 14년도까지 1900에서 2000포인트, 특히나 이 2000포인트가 되게 되면 엄청나게 펀드 환매가 나왔습니다. 근데 지금 이제 상반기가 끝나가고 있죠. 금액은 어때요? 더 이상 이제 털어도 나올 게 없다라는 얘기입니다. 결국 펀드 환매에 대한 부분들은 크게 걱정할 필요성은 없다라는 거 다시 한번 좀 말씀을 드릴게요. 항상 2000포인트 위에 있다가 깨져버리게 된다라면 펀드 환매에 대한 얘기들 신문기사나 증권방송이나 상당히 좀 많이 나올 겁니다. 근데 이제는 주식 펀드 자금에 대한 부분들 크게 걱정할 필요성은 없다라는 거 첫 번째로 말씀을 드려보도록 하겠고요. 두 번째는 이제 ELS 낙인 부분들을 좀 살펴볼 필요성이 있어요. 자, 월별 만기가 도래되는 ELS를 좀 보시게 된다라면 발행 금액 기준으로 보게 되면 2014년도 5월 달에 고점을 형성을 해주고 그렇기 때문에 종목군들 신저가 다시 내려가는 종목군들 많았었죠. 그리고 줄어들었다가 7월 달에 다시 늘어납니다. 몇 월 달인지 잘 기억하십시오. 7월 달입니다. 7월 달. 그리고 나서 계속 줄어드는 그런 모습들이 나타났다가 다시 연말에 올라가는 그런 모습들이 나타나죠. 그 얘기는 월별로 이제 ELS 낙인에 대한 부분들이 7월 달에 정점을 이루고 난 이후에 밀려 내려온다, 줄어든다라고 좀 보셔도 좋을 거고 이미 큰 정점은 한 차례 지나갔다라고 좀 보셔도 좋겠죠. 왜냐하면 2100억보다는 7월 달이 조금 더 작아지기 때문에 이러한 모습들이 나타난다라고 좀 보셔도 좋을 거고요. 다음 화면을 보게 되면 원금 비보장형의 상환 규모를 보시게 되면 언제죠? 5월달엔 별로 안 돼요. 5월달엔 별로 안 되는데 7월달에 상당히 많아집니다. 7월달에 좀 상당히 많아진다라는 얘기는 늘어난다는 얘기죠. 그리고 난 이후에 8, 9, 10, 11, 12, 1 없어요. 그리고 2월달, 3월달에 증가를 해주는 모습들이 나타나고 있다는 얘기예요. 그렇다는 얘기는 이것도 마찬가지로 비보장형의 상환 규모가 7월 달에 많이 집중이 돼 있더라. 많이 집중이 돼 있으니까 낙인이 또 한 번 나올 수도 있다라는 부분들. 그리고 나머지는 없습니다. 그렇다는 얘기는 물량 부담, 매물 부담이 줄어들 수 있겠구나라는 겁니다. 이게 몇 월 달이죠? 7월 달입니다. 7월 달. 자, 아이러니하게 이게 바로 3분기의 시작이죠. 7월 달이. 이 7월 달에 이런 일들이 좀 있었다라는 거 한번 기억을 해보시는 게 좋을 것 같고요. 대표적으로 포스코 같은 차트를 좀 볼게요. ELS 낙인 구조가 주가의 바닥을 만듭니다. 제가 방송을 하면서 말씀을 드렸던 부분들이 뭐가 있었냐면 항상 주가의 바닥, 특히나 대형주 같은 경우는 주가의 바닥을 기관이 만든다라는 얘기를 드렸을 거예요. ELS 낙인이 만들어졌기 때문에 최저점을 만들고 급반등이 나와주는 그런 모습들이 나타났죠. 거의 뭐 27만원대에서 33만원대까지 거의 20%가 넘게 상승을 했습니다. 그러면서 안 빠지고 견조한 모습들이 나타나고 있다는 거. 즉, ELS 낙인이 주가의 바닥을 만들고 있다라고 좀 보셔도 좋을 것 같거든요. 이 부분 참고를 좀 해보시고요. 그 다음, 삼성증권도 마찬가지예요. 삼성증권도 마찬가지로 한 번 하고 두 번 하고 난 이후에 주가 바닥 만들고 N자형으로 상승을 해 나가고 있죠. 결국엔 쉬어가는 흐름들이 나온다 하더라도 241선의 저항대로 받고 있기 때문에 쉬어간다 하더라도 이 폭만큼은 움직일 수 있다. 중기 마디죠. N자형 마디로 올라갈 수 있다라는 거. 이 부분들을 좀 생각을 해본다라면 ELS 낙인에 대한 부분들도 이제 어느 정도 물러날 수 있고
이 차트를 보여드린 부분들은 만약에 대형주가 갑자기 막 13%, 14% 급락이 나옵니다. 그 얘기는 무슨 얘기일까요? 아이고 무서워하고서 피해야 된다라는 얘기일까요? 이제 이 종목 낙인 나왔네, 바닥 나오겠네, 한번 슬슬 잡아볼까, 중장기적으로 모아볼까, 요렇게 봐야 된다라는 얘기겠죠. 그죠? 그러니까 지금 상에서는 크게 두려워할 거 없다. 언제까지? 7월 달이 많이 집중이 돼 있으니까. 제가 알아본 바에 의하면 조선, 화학, 정유 요쪽이 아직까지 만기가 도래되는, 아직까지 낙인이 되지 않은 그 ELS의 개수가 조금 많이 있습니다. 그러니까 그 부분도 참고를 하시면 도움이 되지 않을까 싶습니다. 자, 저는 하반기에 외국인 매수라고 좀 되어 있는데요. 저는 하반기에 외국인 자금이 다시 한번 국내 시장으로 유입이 되지 않겠느냐라고 좀 보고 있습니다. 그 부분들을 하나씩 좀 살펴보면서 말씀을 좀 드려보도록 할 텐데요. 첫 번째는 중국의 미니 경기 부양책이라는 게 있습니다. 첫 번째는요. 지난달에 ISM 제조업 지수가 예상치를 상회하는 모습들이 나타났었습니다. 그죠? 근데 안 좋았다가 이제 반짝 돌아섰단 말이에요. 근데 이제 다음 달에 한 번 더 어떻게 나오느냐의 추이를 좀 지켜봐야 될 것 같은데, 만약에 안 좋게 된다라면 분명히 미니 경기 부양책을 쓰게 될 겁니다. 최근 들어서도 이 미니 경기 부양책에 대한 얘기들이 좀 나와주고 있죠. 그 부분들을 놓고 봤을 때는 충분히 가능성이 있다라는 거. 근데 만약에 이제 50 이상으로 넘어가면서 확장 국면으로 들어서게 된다라면 소위 말해서 여기서는 화학이라든가 철강이라든가 조선이라든가 기계 쪽, 옛날 영광을 누렸었던 이 구중국 섹터들 같은 경우는 나름대로의 기술적 반등이 의미 있게 좀 나오지 않겠느냐라고 좀 보고 있습니다. 일단 어찌 됐든 간에 잘 나오던 못 나오던 이 부분들을 살펴보게 되면 경기부양책이라는 기대감이 있고, 또 하나는 최근에 외국인들이 상당히 매수를 했습니다. 머리가 좋지 않고서는, 혹은 정보를 많이 알고 있는 그 외국인들이 왜 매수를 했을까요? 중국이 이제 서서히 돌아설 수 있다라는 그런 생각을 하고 있기 때문에 매수가 유입이 들어오고 있다라고 좀 보셔도 좋을 것 같습니다. 다음, 드라기 총재죠. 드라기 총재 양적 완화 기조를 유지할 것이다라는 얘기를 했습니다. 다른 부분도 보게 되면 6월 달에 지금 EU 쪽에서, 유로존 쪽에서 보게 되면 금리 인하를 2번 정도를 단행할 것이다라는 얘기를 하는데, 첫 번째는 6월 달 정도에 할 것으로 예상을 하고 있고요. 또 하나는 연말 정도에 할 것으로 예상을 하고 있습니다. 연말 정도에 금리 인하를 단행을 하게 된다라면 어떻게 되죠? 유동성에 대한 부분들 형성이 될 수 있겠구나라고 좀 생각을 해볼 수가 있겠죠? 그 부분들 생각을 해본다라면 충분히 자금이 묶여 있는 게 아니라 풀릴 수 있는 여지가 많다라는 얘기입니다. 그 부분 체크를 해보시면 될 것 같고요. 마지막으로 제가 사실 가장 관심 있게 보고 있는 부분들이 일본의 양적 완화입니다. 일본의 양적 완화 부분들을 한번 좀 살펴보셔야 될 것 같은데요. 일본 과거에 우리나라도 퇴직연금보험법 시행이 되고 있죠. 그게 바로 미국의 401K라는 퇴직연금보험법을 그대로 벤치마킹해서 활용을 하고 있습니다. 우리나라 시장에. 그래서 연기금 쪽에 대한 힘이 상당히 좀 커지게 됐던 부분들이죠. 일본도 그러한 유사하게 나타나고 있다라는 부분들이에요. 자, 일본 연기금의 빠른 자산 재편이 필요하다라는 부분들입니다. 먼저 2013년도 6월까지만 해도 국내, 일본 쪽입니다. 일본 국내 채권의 비중이 60% 가까이가 됐었는데 불과 6개월 만에 55%로 상당히 좀 많이 빠졌다라는 거, 자산 개편이 빠르게 되고 있다라는 부분들이고요. 국내 주식에 대한 비중이 늘어나고 있고 해외 채권도 약간 늘었는데 거의 변동은 없습니다. 그죠? 그 다음에 해외 주식 쪽도 막 큰 폭으로 늘어나고 있어요. 이 얘기는 안전자산에서 위험자산 쪽으로 늘어나고 있다라고 좀 보셔도 좋을 것 같거든요. 즉, 단기 좀 여유있게 보게 되면 안정적인 수익보다는 조금 더 고수익을 원할 수밖에 없는 일본이 되고 있다라고 좀 보셔도 좋을 것 같아요. 우리나라랑 일본이랑 다른 점은 뭐죠? 경제 규모나 이런 부분들은 아직까지 우리나라가 뒤처져 있습니다. 근데 공통적인 부분들은
마찬가지로 고령화로 다가가고 있다라는 부분들입니다. 그 부분들 참고를 한번 해보시고요. 자, BOJ의 경기 부양에 대한 예상 시기를 설문조사했습니다. 블룸버그 쪽에서 설문조사를 했는데요. 양적 완화의 시기를, 경기 부양에 대한 예상 시기를 7월 달에 예상을 하고 있습니다. 즉 44% 가까이가 적어도 3분기 때 진행되지 않겠느냐라고 얘기를 했는데 아이러니하게 7월 달입니다. 7월 달이라는 거 44%로 압도적으로 많았다라는 거. 그렇다는 얘기는 지금 어떤 부분들과 좀 맞물리면서 떨어져 나가고 있습니다. 시기적인 게 그 부분 좀 참고를 하시고요. 다음 화면을 보시게 되면 추가 부양 방법을 좀 조사를 했습니다. 복수, 중복 선택이 좀 가능하다라는 부분들 했는데 통화 확장 부분들, 국채 매입이라든가 이런 부분들이 있는데 가장 선택을 많이 했던 부분들은 위험 자산에 대한 매입입니다. 위험 자산에 대한 매입, 이 부분들로 추가적인 부양책을 쓰자라는 게 가장 많았었는데요. 여기서 좀 살펴보게 된다면 공적연금에 대한 배분 전략, 이 변화가 서서히 좀 나타나고 있다는 얘기가 제가 조금 전에 고령화가 진행된다고 했었죠. 2009년에 목표 수익률이 약 4%였었습니다. 그리고 그 전인 2004년도에 목표 수익률은 3%, 5년 뒤인 2009년도에는 4.1%였습니다. 그렇다면 4.2%가 돼야 되는 게 아니라 적어도 5% 이상 나와줘야 되겠죠. 아마도 단순 논리로 계산을 하게 된다면 5% 이상 나와야 될 겁니다. 고령화가 점차적으로 많이 진행이 되기 때문이다라고 좀 보셔도 좋을 것 같은데 이 부분들 때문에 2014년 5월 달에 자산에 대한 비중을 논의를 하기 시작을 했고요. 3분기에 새로운 자산 비중 정책을 소개를 하겠다라고 얘기를 했고 새로운 자산에 대한 전략적인 적용 부분들은 2015년도에 진행하겠다라는 얘기입니다. 그렇다면 큰 틀로 중장기적으로 놓고 봤을 때는 좋은 기사거리다라고 말씀을 드려보고 싶습니다. 여기에서 봐야 될 부분들은요. 지금 일본 쪽에서 추진을 하고 있는 게 도입을 하려고 하는 게 과거 영국에서 소액투자 비과세 적립 이 정책을 그대로 일본 쪽에서 도입을 해오려고 합니다. 제가 퇴직연금보험법을 미국의 401k 이 부분들 도입해서 우리나라에서 도입해서 쓰고 있다라는 말씀드렸죠. 일본 쪽에서는 지금 소액투자 비과세에 대한 부분들을 현재 정책으로 활용을 하려고 하고 있습니다. 결국은 2000년대 때부터 시작을 해서 누적금, 계좌에 대한 누적금, 적립금 추이가 상당히 큰 폭으로 증가를 해주는 그런 모습들이 나타나고 있죠. 근데 여기에서는 영국 쪽에서 했던 것보다 좀 더 일본 시장은 좀 더 적극적으로 진행을 하려고 하고 있습니다. 그 부분들 포인트인데 우리나라 저는 생각했을 때 우리나라가 일본 쪽은 선진 시장이기 때문에 주식을 더 많이 할 것이다 라고 저는 개인적으로 생각을 했었거든요. 근데 뚜껑을 열어보니까 아닙니다. 일본은 이 100이라는 자산 중에서 현금과 예금성 자산의 55% 이상을 차지를 하고 있고 주식 즉 위험 자산의 6%가 채 안 됩니다. 이 얘기는 우리나라의 3분의 1 수준도 안 된다라는 얘기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지금 일본 쪽에서는 위험 상품에 대한 투자 혜택, 비과세 혜택을 노리고 있다라고 좀 보셔도 좋을 것 같습니다. 그렇다면 위험 자산에 투자를 해서 수익이 크게 나오는 상황에서 비과세에 대한 혜택을 준다라고 한다면 주식으로 유입될 수 있는 금액들은 커질 수가 있다는 얘기입니다. 그렇게 되면 해외 쪽에 대한 주식이라든가 이런 분들 투자를 해야 되겠죠. 그렇게 된다면 자연스럽게 신흥국의 대표 나라로 볼 수 있는 우리나라에 충분히 자금이 유입이 될 수 있다라고 좀 보셔도 좋을 것 같습니다. 자, 하반기 시장은요. 이러한 부분들 때문에 시장의 확산이 나타날 것이다라고 저는 예상을 하고 있습니다. 즉 ELS 락인 부분들도 7월 달입니다. 그죠? 그리고 일본의 양적 완화 이 부분들도 7월 달이에요. 중국이 미니 경기 부양책을 만약에 지표가 안 좋게 나서 하게 된다면 그것도 7월 달로 예상을 합니다. 마지막으로 ECB에 대한 금리 인하 부분들 있죠? 그 부분도 6월 달이란 말이에요. 그럼 결국 3분기 때에 집중적으로 나올 수 있다라는 결론이 나옵니다.
그렇다면 유동성은 팽창이 될 것이고요. 그 유동성이 늘어났던 부분들은 다시 재투자를 해야 되겠죠. 위험자산의 혜택 부분들 따져놓고 봤을 때는 신흥국 쪽으로 보게 되면 우리나라가 가장 매력이 있다. 소위 말해서 PER 몇 배 수준이고 PBR 한 배도 안 되고 이런 얘기들 많이 하죠. 그만큼 메리트가 있다라는 겁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나라 하반기 시장은 좋아질 수 있다라고 좀 보셔도 좋겠다. 주도주에 대한 형성이 다시 나올 겁니다. 즉 쉬어가는 흐름들이 나오고 나서 다시 고점을 넘어가는 흐름들이 나타나게 된다라면 주도주가 형성이 될 겁니다. 주도주가 형성이 되는데 그 주도주는 한 개가 아닙니다. 2개 이상이 나올 겁니다. 그 2개 이상이 나오고 있는데 아마도 종목에서 업종으로 확대가 되지 않겠느냐라고 말씀을 드리고 싶은데, 왜냐하면 우리나라도 이제 2분기 때 바닥을 치고 서서히 돌아갈 것이다라는 분들 예상들을 상당히 많이 하고 있기 때문에 그래요. 결국엔 2개 이상이 되는데 제가 이 중에서 보고 있는 건 트로이카입니다. 과거에 1분기에 자금이 들어왔을 때 왓다나베 부인이 기환을 했다, 뭐 이런 얘기들 기사거리 보셨죠? 아마도 그러한 부분들이 나타날 것으로 예상을 하고 있고요. 트로이카, IT, 건설, 금융 이쪽으로 자금이 유입이 되지 않겠느냐. 그리고 차트 기술적인 흐름들을 좀 보더라도 건설 섹터 몇몇 종목군들은 정배열 전환이 되고 있고요. IT, LG 그룹주들부터 시작해서 SK하이닉스 여전히 잘 나가고 있고요. 금융주 또한 마찬가지로 정배열로 전환되는 부분들, 증권주들도 정배열로 되는 모습들이 나타나고 있습니다. 즉 다른 쪽 섹터하고는 조금 틀립니다. 그 부분을 보게 된다면 첫 번째로 보고 있는 건 트로이카 쪽 섹터로 보고 있다라는 거 말씀을 좀 드려보도록 하겠고요. 실적과 거래대금이 1, 2분기 때 바닥을 치고 난 이후에 거래대금 늘어날 수도 있고 그 늘어나면서 수급이 개선이 될 것이다. 그리고 이벤트가 종료가 됐고 새로운 이벤트가 나온다라는 거. 이 부분들을 놓고 봤을 때는 실적이라든가 이런 정책적인 부분들, 실적적인 부분들 마무리가 되고 새로운 정책이 나오면서 유동성이 풍부해지는 그런 시장이 다가올 수 있다라고 보시는 게 좋을 것 같습니다. 이 부분들 좀 상당히 오랜 시간 동안 말씀을 좀 드려야 됐던 부분들인데 두서없이 좀 말씀을 드렸던 부분들도 있는 것 같습니다. 근데 상당히 좀 압축해서 타이트하게 좀 말씀을 드렸거든요. 말씀을 드린 건데 이게 이렇게 될지 안 될지는 정확하게는 모르겠습니다. 정확하게는 모르겠었는데 제가 봤을 때 저의 눈으로 봤을 때의 하반기 시장은 훨씬 더 좋다라고 좀 말씀을 드려보도록 하겠습니다. 결국엔 시장이 빠진다고 해서 하루하루에 연연해 하는 그런 부분들보다는 시장은 돌아섭니다. 과거에 대박 플러스에 나왔을 때도 여러분께 말씀을 드렸을 겁니다. 2014년도 시장은 최근 몇 년 동안, 몇 년 전, 이 몇 년 동안에 가장 편안하게 주식 투자를 할 수 있는 해가 될 것입니다. 라는 말씀을 드렸어요. 그 근거가 경기 회복이었다라는 말씀 드렸었죠. 그렇다면 결국엔 좋은 일들이 나타날 수 있다라는 얘기입니다. 즉, 지금 주가가 하락하는 건 매수의 기회로 활용을 해야 되지 매도의 기회로 활용해서는 안 된다라는 겁니다. 지나보면 알 것이다 라는 말씀을 한번 방송을 통해서 말씀을 드려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오늘 간단하게 하반기에 대한 시장 대응 전략 좀 살펴봤고요. 잠시 뒤에 종목 상담 해드리고 내일장 관심 있게 볼만한 종목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자, 시청자 포트폴리오 상담 시간이죠. 전화 연결이 좀 돼 있나 모르겠네요. 여보세요? 네, 여보세요? 네, 안녕하세요. 네, 반갑습니다. 네, 강의는 잘 들으셨어요? 네, 하반기 좋대요, 나쁘대요? 좋다고 하셨잖아요. 그죠? 네, 그러니까 네. 크게 걱정하지 마세요. 네, 네, 포트폴리오를 제가 좀 하나씩 말씀을 드릴게요. 화면을 통해서 보이실 거예요. 네, 지금 보니까 어머님 같은 경우는 삼성그룹주에 아주 그냥 올인을 하셨어. 그죠? 네.
그렇습니다. 네, 삼성 SDI, 삼성 엔지니어링, 제일기획, 오이솔루션, 삼성물산, ICD 두 종목 빼고 전부 다 삼성그룹주예요. 예. 비중도 20%, 15%, 10% 이렇게 돼 있는데 네. 정말 잘 사신 것 같아요. 여기저기 좀 분산을 해서. 그리고 압축을 좀 하신 게 아닌가 싶습니다. 삼성 쪽에. 예, 그죠? 아니요. 가장 걱정되는 종목이 어떤 종목이세요? 지금 삼성 SDI가 제일 걱정인데요. 삼성 SDI요? 예. 왜 걱정하세요? 이건 뭐 합병한다고 그러는데 네. 합병하고 난 뒤에 어떻게 될까 이게 걱정인데요. 아, 그러세요? 예. 그 다음에 두 번째는 어떤 종목이 궁금하세요? ICD. 그 다음 두 번째가 ICD? 예. 세 번째는? 세 번째는 삼성물산도 조금 걱정이 되는데요. 그 다음에는 뭐 오이솔루션? 네 번째는? 예, 오이솔루션은 뭐 그냥 괜찮은 거고요. 아, 그 다음에 뭐 제일기획? 예, 제일기에. 가장 걱정이 안 되는 게 삼성 엔지니어링. 예, 예. 네. 일단은 예. 어머님 포트를 좀 보니까요. 네. 괜찮은 것 같아요, 일단. 근데 그렇습니다. 네. 잠깐 좀 조율을 해 드릴 건 좀 조율을 해 드려야 되지 않을까 싶거든요. 예, 그래서 한번 신청을 했습니다. 네, 일단 삼성 SDI부터 먼저 말씀을 좀 드릴게요. 네. 자, 삼성 SDI가 일단 뭐 15만 9,500원에 매수를 하셨어요. 거의 뭐 16만 원 부근인데 예. 일단 저는 이거 가져가셔도 괜찮지 않나 보고 있어요. 예. 기본적으로 저는 못 가도 17만 원은 무조건 넘어간다고 보고 있거든요. 이거요. 왜냐면 예. 삼성 SDI하고 그 다음에 제일모직하고 합병을 하죠. 예, 예. 그죠? 그렇게 되면 시너지 효과가 발생을 할 수가 있어요. 예, 저도 그렇게 알고 지금 네. 기다리고 있는데요. 자, 그 다음에 또 한 가지가 또 있습니다. 지금 삼성 SDI의 시가총액이 얼마인지 아세요? 저 그거 잘 모르죠. 전일 시가총액이 6조 9천억이에요. 저 9천억. 네, 6조 9천억이거든요. 예, 예. 출조된다는 말은 한번 들은 것 같아요. 네, 근데 기본적으로 이 자산, 이 지금 뭐 계열사라든가 이런 부분들만 다 따져보더라도 네. 평가를 받을 수 있는 게 6조 3천억이에요. 예. 삼성 SDI를 빼고서라도. 예. 그렇다는 얘기는 실적이 조금만 돌아서게 되면 충분히 움직일 수가 있다라고 좀 보셔도 좋아요. 2분기 때 실적은 더 좋아질 겁니다. 삼성 SDI가. 이거 작년 12월 달에 산 거예요. 작년 12월 달에 예. 그러셨구나. 조금 네. 마음고생하시고 혹시 증시 키워보세요. 상담 받으시지 않으셨어요? 한번 받아봤지요, 이것도. 그죠? 근데 제가 한 18만 원 얘기하지 않았나요? 예, 맞습니다. 오늘 3시에 한번 받아봤죠. 그죠? 자, 1차가 17만 원이고 2차가 18만 원 잡으시면 돼요, 어머니. 아, 그래요? 네, 예. 일단 이렇게 가져가시고 왜 예, 제가 한 17... 5, 6개월 보라 그랬죠. 네. 근데 더 빨라질 수도 있어요. 예, 조금 전에 그렇죠. 강의를 들으셨다면 7월달 이후겠구나라는 생각은 아마 드실 거예요. 그죠? 예, 예. 시장이 빠져도 크게 그 문제는 없으니까 그냥 이 종목은 조금 보유를 해보시는 게 좀 좋을 것 같아요. 예, 보유해야죠. 네. 예. 그 다음에 다음 종목을 좀 볼게요. 예, 삼성 엔지니어링이에요. 예, 예. 삼성 엔지니어링을 좀 보셔야 될 것 같은데 네. 많이 빠졌으면 대림산업이나 현대건설이 조금 더 좋지 않았을까요? 글쎄요, 저는 그건 생각 못하고. 근데 왜 그냥 건설 중에 떡 삼성 엔지니어링 잡으셨어요? 삼성 엔지는 이게 많이 빠져가지고 이게 반등을 하더라고요. 그래서, 그래서 73,000원에 매수하셔가지고 꽉 쥐고 계셨어요? 예. 자, 정말 잘하셨어요. 자, 어머님 잘 보세요. 예, 예. 나중에 차후에 예. 다른 종목을 매수를 하시려고 하더라도 요것만 꼭 기억하고서 매수를 하세요. 아시겠죠? 네네. 삼성 엔지니어링 같은 경우는 많이 빠졌어요. 예. 그죠? 근데 여기 보시게 되면 지금 이동평균선들이 다 밀집이 돼 있죠? 네. 그리고 난 다음에 정배열로 전환이 됐어요, 지금. 전환되는 과정이에요. 즉, 만약에 어머님께서 이 구간대에 매수를 하셨다면 매수에 실패가 됐던 거예요. 네. 이 이동평균선 뭔지는 아시죠? 예, 네. 많이 벌어져 있는데 여기는 다 좁혀져 있단 말이에요, 이때는. 예. 그러니까 선이 다 넘어간 거예요, 주가가. 그럼 저항대가 없어요. 그럼 수월하게 상승을 할 수가 있어요. 요것만 꼭 기억하시면 되고,
삼성 엔지니어링도 일단 보유를 해보시는 게 좋을 것 같습니다. 일단은 얼마나 하면 되겠습니까? 기본 89,000원. 89,000원. 네, 기본 89,000원. 예. 네, 기본. 그렇게 딱 보시고 89,000원 정도 좀 된다 싶으면 전화를 한 번 더 주셔도 되고요. 아니면 절반 정도 또 팔아 놓으시고 나머지 뭐 어떤 종목 사볼까 찾아보셔도 돼요. 예, 고맙습니다. 네, 그리고 손절가도 좀 잡아드려야 될 거예요. 수익 중이시라 이 종목 한 16%, 17% 정도 수익 중이시란 말이에요. 예, 예. 손절가는 되게 짧게 잡아드렸어요. 조금 여유 있게 좀 잡아드렸는데 8만 원 좀 잡아드렸어요. 8만 원. 네. 8만 원 정도가 이탈이 되면 그냥 이거 한번 조정 좀 깊게 받을 수 있겠구나라는 생각을 하시고 절반 차익을 하셔가지고 7만 원 중반대쯤에 다시 잡으시면 돼요. 네. 아시겠죠? 네. 자, 그다음에 제일기획인데요. 예, 예. 제일기획은 매수하신 이유가 있으세요, 혹시? 예, 이거 월드컵 때문에 이거 좋다 그래서 사놓은 건데요. 네, 일단은 제일기획도 잘 사셨어요. 잘 사셨는데 예. 월드컵에 대한 수혜다라는 부분들이 있는데 예. 이거는 매물대가 좀 많아요. 매물대가 좀 많기 때문에 이 종목은 지금 매수가시란 말이에요. 그죠? 매수가보다 한호가 올라가 있어요. 예, 예. 그냥 손실 없이 매도하시는 게 좋을 것 같아요. 손해보지 말고. 이거요? 네. 예. 손해를 보지 말고 그냥 매도를 하시는 게 조금 좋을 것 같아요. 예, 그래야지. 네, 그렇게 좀 하시고요. 예. 그 다음에 오이솔루션이에요. 예, 오이솔루션. 오이솔루션은 왜 매수하셨어요? 이거 대박 플러스 이거 보고 했죠. 아, 대박 플러스 보고 사신 거세요? 예, 예. 자, 오이솔루션도 보게 되면 제가 기업 탑방도 다녀오고 했거든요? 예. 올해 실적은 좋아질 거고 내년은 더 좋아질 거예요. 시스코에 대한 부분들, 지금 이 오이솔루션이 예. 세계 장비 업체들, 공급사들 세계 탑 10 안에 8개 기업을 부품을 공급을 하고 있거든요? 예. 상당히 좀 기술력이 있는 회사이기 때문에 조금 더 보유를 해보시는 전략이 좀 좋을 것 같고요. 조금 짧게 잡아드렸어요. 일단 박스 상단권역이 약 2만원 정도가 되거든요. 그래요? 예, 이 박스 상단권역이 2만원 정도가 되니까 예, 목표가를 약 한 2만원 정도 좀 잡으시고요. 2만원 오시면 그냥 매도하시고요. 예. 그리고 나서 손절가는 러프하게 16,000원 정도 좀 잡아드렸어요. 예. 근데 이 자리 때는 안 올 것 같으니까 크게 걱정은 안 하셔도 될 것 같고요. 일단 이것도 보유해보세요. 네, 네. 그 다음에 다음 종목은요, 삼성물산이에요. 예. 생각하면 생각할수록 느끼는 건데, 어머님 삼성 너무 좋아하시는 것 같아요. 그죠? 네, 네. 자, 삼성물산 한번 볼게요. 예. 이거를 제가 팔아드리는 게 나을까, 아니면은 가지고 가는 게 좋을까 고민을 좀 많이 했거든요. 예. 왜 했냐면, 이게 또 삼성물산하고 삼성엔지니어링 합병하네 뭐하네 이런 얘기가 좀 나왔었어요. 기억나세요? 예, 혹시? 예, 기억납니다. 그런 얘기가 나왔을 때 과연 어떻게 시장 반응은 어떻게 나올까라는 그 고민들을 해봤어요. 그러면 굳이 삼성물산, 삼성엔지니어링 같은 쪽인데 두 개를 가지고 있을 필요성이 있을까라는 생각을 했었는데 일단은 삼성물산 좀 갖고 가시는 게 좋겠다라는 결론이 냈는데 왜냐면 삼성물산이 준지주회사 성격이에요. 지분을 상당히 좀 많이 갖고 있어요. 삼성 SDS가 올해 상장한다라고 했죠. 예, 지분을 좀 많이 갖고 있어요. 삼성물산이. 그렇기 때문에 지분법 평가이익도 받을 수 있고 건설 경기가 회복이 되거나 그러면 실적이 좋아질 거고 해외 쪽에서도 플랜트 수주라든가 이런 분들이 늘어날 수가 있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이 종목도 일단 보유. 목표가는 8만 원 일단. 8만 원이요? 네, 8만 원이고 손절가는 6만 4천 원 좀 말씀을 드릴 거예요. 6만 4천 원. 요 61선 있죠? 여기 예. 초록색. 요거 이탈하면 일단 팔고 나오자. 라는 거 말씀을 드리도록 하겠고요. 네. 가장 죄송한 거예요. ICD. ICD요, 예. 네. ICD 이거 제가 플러스 보고 산 거거든요. 아, 네, 그러셨어요? 예. 아, 근데 이게, 자, 어떤 멘토가 나오고 얘기를 하고 가능해 수익이 날 수 있는 종목이다라는 판단이 들었기 때문에 종목에서 이제 관심 종목으로 말씀을 드린 거겠죠. 예. 그죠? 제가 상담을 해드리는 것도 이건 아니다라는 제 판단 때문에 매도를 하시라거나 아니면은
다른 종목으로 교체를 해보시라고 말씀을 드리는 거겠죠? 예. 일단 제가 보는 관점으로 좀 말씀을 드릴게요. 예. 저의 철칙이 있습니다. 저의 철칙이 뭐냐면 역배열 주식은 하지 않는 게 저의 철칙이에요. 근데 이 종목은 역배열 종목이에요, 지금. 다행인 건 저점 이탈이 없어요. 9,600원짜리 때가 저점이거든요. 예. 근데 이 종목은 저점의 이탈이 일단 없습니다. 근데 만약에 이 저점 자리대를 이탈하게 되면 얼마나 빠질지 몰라요. 계속 빠질 수 있어요. 그래요. 그렇기 때문에 전 개인적으로는 매도를 하시는 게 낫지 않겠나 싶습니다, 어머니. 예, 그래요. 예, 요거 한 종목만 좀 매도를 하시고 다른 종목들 제일기획도 매도하고요. 네, 제일기획 같은 경우는 손실 없이 매도를 하시고요. 네. 그렇게 해서 좀 보시고요. 그다음에 일정 부분은 좀 현금 갖고 계시잖아요. 네. 현금을 갖고 계셨다가 지수가 많이 빠지면 1960포인트까지 빠질 수가 있어요. 네. 그러니까 그때 코덱스 레버리지를 빡 사는 거예요. 코덱스 레버리지. 네. 네. 그럼 끝. 됐죠? 네. 그렇게 좀 하시면 돼요, 어머니. 네, 고맙습니다. 네, 성공 투자하시고요. 네, 고맙습니다. 네. 자, 잠시 뒤에 공략주 보도록 하겠습니다. 검색창에 센플러스를 입력하시고 전문가 방송을 클릭하시면 서울경제 특급 전문가들이 여러분의 수익률을 책임집니다. 주식 투자 센플러스와 함께하세요. 자, 관심 있게 볼만한 종목군들 말씀을 좀 드릴 시간입니다. 사업의 영역을 먼저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바이오 기업입니다. 바이오 기업. 글씨가 좀 작죠? 잘 안 보이실 겁니다. 바이오 생산, 그리고 세포 조직에 대한 공학 부분들, 의약품 생산을 영위를 하고 있습니다. 즉, 제약 쪽 사업도 영위를 하고 있고, 바이오 시밀러 쪽에 대한 부분들이 있어요. 여기서 한 가지 힌트를 더 드리자면, 삼성 쪽에서 지금 바이오 시밀러에 대한 생산 부분들 확장을 하고 있죠. 거기에 따른 수혜가 좀 예상이 되지 않겠느냐라고 좀 예상을 하고 있습니다. CGMP 시설에 대한 부분들 시설을 완공을 했었고요. 점차적으로 시설 투자를 좀 많이 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제는 그 투자한 부분들을 빼먹을 회수할 기회가 오지 않았나라는 좀 말씀을 드려보도록 하겠습니다. 연구 분야를 좀 보게 된다라면 면역세포은행, 그리고 영양조직은행, 그리고 줄기세포은행, 정자은행 이렇게 있습니다. 왜 제가 이렇게 체크를 할게요? 이유는 단 하나입니다. 지워드릴게요. 관심 종목이 바로 나왔어요. 바이렉스입니다. 이 영어를 못 읽으시는 분들이 분명히 계실 것 같기 때문에 한글만 좀 적었다라는 거예요. 근데 여기서 보게 되면 암 쪽, 그리고 난치병에 대한 치료 부분들, 암질환 쪽으로 상당히 집중을 좀 많이 하고 있다라는 분들 생각을 해보시면 좋을 것 같고요. 그 다음에 활성화 림프구를 이용한 이 이용 치료 방법이 상당히 좀 각광을 좀 받고 있는데, 스트레스나 열 이런 부분들, 지금 활성화 림프군을 좀 보게 된다면 자연적으로 림프구를 활용을 해서 세균들을 억제시키는 이런 방법을, 지금 현재 치료 방법을 만들어 놓고 있다라는 겁니다. 이걸 자세하게 말씀을 드리고 싶은데 시간이 없어요. 마지막으로 세포에 대한 냉동 보존 기술이 있는데, 이 부분들 내가 건강했을 때 세포를 보관해줬다가 내가 나이가 먹어서 허리를 굽혔을 때 뭔가 몸이 아파요. 그래서 건강했던 세포를 다시 꺼내와서 할 수 있는 그런 방법이다라고 좀 보시면 좋을 것 같아요. 막상막하 투맨슈에서 포트에 편입을 했었죠. 근데 손실이 날 수가 없는 기업이다라고 좀 말씀을 드릴게요. 자, 바이렉스는요, 차트를 좀 보시면서 말씀을 좀 드려보도록 할게요. 다른 거 다 필요 없고요. 월봉이 한번 볼게요. 월봉이가 정배열이죠. 그죠? 정배열입니다. 이평선 다 밑으로 깔고 내려왔어요. 주봉이 한번 볼게요. 주봉이 보면 어때요? 주봉이도 정배열 초입입니다. 그죠? 일봉이 볼게요. 정배열이죠. 그것도 완전 정배열. 그죠? 관심 있게 보시기 바랍니다. 삼성과 좀 됐으니까. 자, 가격적인 전략 말씀드릴게요. 오늘 종가가 7,110원이죠. 매수가를요, 6,700원에서 7,100원까지 분할 매수 포인트 잡으시면 될 것 같고요.
목표가는 일단 짧게 8,300원 제시를 해드리도록 하겠고요. 손절가는 마찬가지로 짧게 6,300원을 제시를 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자, 상담을 좀 열심히 하다 보니까 이게 공략주, 대안주를 좀 말씀드릴 시간이 좀 없었습니다. 다음 주에는 시간 좀 잘 하도록 하겠습니다. 저는 여기서 물러나도록 하겠고요. 다음 주에 다시 찾아뵙도록 하겠습니다. 시청해주셔서 감사합니다.